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저희가 벌써 10번째 촬영입니다. 와! 뭐 이거 CG 나오겠죠? Congratulations. 오늘은 구독자 박은진 님이 추천하신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소설은 한국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입니다. 영화 프라하의 봄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소설을 보며 인생에 잃어버렸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인생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사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고 고뇌하는 과정이 주된 내용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가치는 독자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줄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 소설에서는 중요하죠. 우리는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에 익숙합니다. 이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독자가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구성이죠.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4명입니다. 작가는 시간순으로 이야기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소설 초반부에 등장했던 사건이 중후반부에 다시 나오기도 하죠. 시간순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등장인물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같은 사건이지만 한 번은 토마시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또 한 번은 테레자의 입장에서 서술됩니다. 사비나와 프란츠 사이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반된 입장과 생각이 대비되면서 독자는 각각의 인물에 공감하기도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연인 사이인 토마시와 테레자는 전혀 다른 연애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관을 갖고 있는 테레자와는 달리 토마시는 사랑과 섹스를 구분합니다. 테레자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섹스를 하죠.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작가는 토마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고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 감상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토마시는 테레자를 만나기 전까지 쉽게 여자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관계에서 서로 집착하지 않고 쿨하게 행동하는 걸 좋아했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타지에서 테레자를 만나고 테레자가 토마시의 집에 찾아오게 되면서 이 둘은 함께 살게 됩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독자는 이 둘을 보면서 관계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토마시와 테레자의 생각이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련군의 프라하 점령을 피해 스위스로 피난을 갑니다. 한동안 잘 지내다 토마시의 바람기가 재발하자 테레자는 편지를 남기고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토마시도 테레자를 따라 프라하로 돌아가죠. 두 사람이 재회한 날 밤 침대에서 토마시는 생각합니다. 테레자를 만났던 건 여러분의 우연히 겹쳤기 때문이라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테레자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걸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시각 테레자는 토마시를 만났던 것은 여러분의 우연이 겹쳤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그가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고 잠시 후 프라하의 교회 종이 6시를 알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6시에 일을 끝마쳤다. 그녀는 노란 벤치에 앉아있던 그를 마주보았고
쨍그랑거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다. 고민으로부터 그녀를 불쑥 구원하고 새로운 삶의 욕구를 그녀 가슴에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의 의미였다. 다시 한번 우연의 새가 그녀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곁에서 자고 있는 토마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사람은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토마시와 테레자만큼 독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비나와 프란츠입니다. 사비나는 화가로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합니다. 토마시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테레자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후에 스위스에서 대학 교수 프란츠를 만납니다. 프란츠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의 바르고 운동을 해서 건장합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죠. 프란츠는 사비나를 여신처럼 받들지만 결코 사비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비나는 맹목적으로 고급 문화를 따라하는 행동, 즉 키치를 혐오합니다. 키치는 사람들이 틀에 박힌 행동, 기준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사비나는 키치 속에서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체주의적인 키치 왕국에서 대답은 미리 주어져 있으며 모든 새로운 질문은 배제된다. 따라서 전체주의 키치의 진정한 적대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셈이다. 질문이란 이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무대 장치의 화폭을 찢는 칼과 같은 것이다. 이 소설은 결국 작가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가치 있는 관계인지,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등장인물에 따라 삶을 가볍게 여기기도, 무겁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오늘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 한번 똑바로 해라.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협박합니다. 갑시다. 제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겠죠, 이런 것도?